요즘 들어 이상하게 제 메일함에는 아파트와 관련된 사연이 정말 많이 옵니다. 관리비, 입주자 대표 외에 주차 분쟁, 층간소음, 경비원 문제. 사실 처음엔 그냥 흔한 이웃 갈등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은 저의 그런 아니란 생각을 단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메일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겪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또 관리비 문제겠지 하고 스크롤을 내렸는데 첨부 파일이 무려 17개나 달린 걸 보고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사연들은 읽다 보면 내용이 충격적이라도 글 쓴 사람의 감정이 덜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연은 달랐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데 그 안에 묘하게 눌린 분노와 오래 쌓인 억울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사연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이수정 가명 52세, 두 아이를 키우며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는 늘 그분 말도 차분하고 사람 정말 착해요. 애들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남 눈치도 잘 안 보는 분 같던데?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다죠. 겉보기엔 그야말로 평범한 주민. 동네 카페에서 라떼 한 잔 사서 단지 산책로에서 마주칠 것 같은 잔잔한 성격의 아줌마.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10년 동안 단지를 틀어준 입주자 대표에 의해 비리 구조를 혼자 파헤쳐 무너뜨린 이야기라고요? 저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입대이라는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주민대표, 자치회, 봉사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적이고 정보가 통제되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특정 사람들이 수년째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전업주부 한 명이 무너뜨렸다니 정말인가 싶어 계속 읽어나가는데 사연 초반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도 거의 없고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그래 참자하며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직감했어요. 이 사연은 다르다. 이건 진짜 큰일이 벌어졌구나. 이수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15년 정도 된 540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였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단지 사람들 사이도 원만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 역시 이사 온 지 7년 동안 단지 내 갈등이라고 할 만한 일을 거의 겪지 않았다고 했어요. 입대위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하고 넘어가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뜨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지나가는 다수의 평범한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단지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변화는 경비원 교체였습니다. 평소 인사도 잘하고 주민들과 사이 좋던 2명의 경비원이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났다는 겁니다. 전날까지도 분명히 근무하던 분들이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사직 처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수정 씨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가 경비 아저씨 2분이 손수레에 짐을 싣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놀라 묻자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그냥 그만두라고 하셔서요. 갑자기요? 무슨 이유로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멀리서 입대 회장이 걸어오더래요. 사람 좋은 미소를 띤 그 얼굴은 주민들이 보기엔 그냥 친절한 동네 아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회장은 경비원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가시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서로 곤란해져요. 미소를 띄었는데도 단어에 실린 힘이 너무 명확했대요. 경고, 통제, 침묵. 그날 이후 수정 씨는
아파트의 겉모습과 속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관리비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경비원 2명이 떠난 직후부터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2,000원, 다음 달엔 5,000원, 그리고 어느 해에는 무려 15% 인상된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물가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상승폭.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단지 내보수 공사나 특별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것도 없었어요.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대요. 뭐 요즘 다 오르잖아요. 입대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괜히 그런 거 신경 쓰면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관심만 가지고 넘어가죠. 입대의 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관리비가 오르면 에이 오늘도 많이 나왔다 하고 웃고 끝. 하지만 이수정 씨는 이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였다고 했어요.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직감 같은 것. 이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이전까지는 평생 그런 의심을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인데 그때만큼은 계속 마음이 거슬렸대요. 마치 억지로 덮어놓은 뚜껑이 슬슬 들리는 소리가 나는 느낌. 그날 밤 고지서를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고 전년도와 비교해 보다가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소 용역비 왜 매달 같은 금액이지? 인상도 없고 감소도 없고 근데 업체는 계속 동일하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왜 이 시점부터 갑자기 30%가 증가하지? 그때 LED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회의록 참석자 4명, 입대의 구성원은 7명 아닌가? 하나를 찾으니 둘이 이상하고 둘이 이상하니 셋이 수상하고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이 아파트 뭔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온순하고 조용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싸움 준비를 시작한 거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조용한 사람이라서 누군가 이런 걸 악용하려고 했다는 걸요. 그날 이후 그녀의 조용한 일상은 서서히 전쟁의 서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수정 씨는 그날 이후로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 생겼다고 했어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이 금액은 정상일까? 여기에 누가 개입했을까?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 하단에 있는 작은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관리비 내역 및 입대의 회의록은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그 문장은 평소엔 볼 수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문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대요. 그 문구가 괜히 그녀를 불러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봐볼까? 사실 그녀도 망설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괜히 불편해질까 걱정됐고 입대의 회장과 부회장이 워낙 오래 이 단지를 장악하고 있어서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게 부담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날 장갑을 낄 때처럼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조용한 불길함과 결심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그녀는 평소 입던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의록 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불친절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고 했어요. 이런 요청을 거의 안 받는구나. 그리고 이거 반가운 손님은 아니구나. 직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대요. 회의록이요? 음모 보시려는 걸까요? 최근 1년치 전체 부탁드릴게요. 1년이요? 직원은 순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고 합니다. 마치 속으로 이분이 왜 평범한 주민 같은데? 괜히 귀찮은 일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한 시선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슬쩍 눈짓을 했고 두 사람은 잠시 귓속말을 나눈 뒤 서류 몇 개를 들고 다시 나오더랍니다. 어머님, 여기 최근 1년 회의록이에요. 그런데 이건 복사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직원 2명의 시선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뭘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의록 페이지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것. 540세대, 중형단지, 연간 관리비 수십억. 그런데 회의록은 고작 6장. 게다가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건 만장일치 동의, 청소 용역 계약 연장 만장일치 동의, 외부시설 점검 추후 논의. 딱 이 정도. 너무 단순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무기력한 기록.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게 1년치 회의록이라고? 설마 일부러 숨긴 건 아니겠지? 그녀가 오래 들여다보자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네, 그렇죠. 주민분들이 이런 거 볼 일은 잘 없는데. 혹시 입대 쪽에 문의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묘하게 섞인 불편함, 경계심. 이수정 씨는 그날 그 감정을 분명히 기억했어요. 아, 이 사람들. 정말 내가 뭘 하는지 신경 쓰고 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신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사람 좋게 지내던 단지에서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됐고, 입대회 같은 조직과 마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느낌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떨림 사이에 묘하게 섞인 감정이 있었대요. 그래, 잘 됐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평소엔 거의 쓰지 않던 컴퓨터를 켜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입대의 비리 사례, 청소 용역 업체와 유착, 관리사무소 횡령 수법, 이런 단어를 계속 검색하며 새벽 2시 넘게 관련 자료를 읽어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자신이 평생 모르고 지나쳤던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의 민낯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그 조용했던 아줌마의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각성. 그리고 이 각성은 입대의 회장도 부회장도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그날 침대맡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언저리의 차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박힌 찝찝함은 계속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관리비는 오를 때마다 명확한 설명이 없고 회의록은 늘 몇 줄로 간단히 끝나는 걸까? 그녀는 그동안 그냥 넘겨왔던 것들이 문득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잠깐의 커피 타임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커피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단 하나, 이게 정말 정상일까?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결국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록을 정식으로 열람해 보기로요. 그동안 단지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괜히 귀찮은 일을 만드는 것 같아 늘 뒤로 미뤄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을 때 직원들은 그녀를 잠깐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민원 한 번 넣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정 씨가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서류함을 뒤적이며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한 직원은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슬쩍 넘기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한 시선 교환, 말끝을 흐리는 말투, 책상 아래에서 서로 주고받던 짧은 눈빛, 수정 씨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오늘 꼭 보고 가야 해서요.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 건네진 회의록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은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 내역이라는 항목에는 딱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없음. 하지만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아이들 버스 정류장 CCTV가 몇 달째 고장이고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고 어떻게 수리가 된 걸까? 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회의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은 의외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몇 줄을 적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실제와 불일치 가능성 높음, 회의록 편집 또는 누락 의심, 추가 확인 필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젠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설명되지 않는 구멍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휴대폰을 열어 단지 주민들이 있는 단체방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실마리 같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한 불만, 설명되지 않는 수리 지연,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 모든 것이 연결될 것 같은 느낌. 수정 씨는 그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거 나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의 눈빛으로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정 씨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킨 뒤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오늘은 전부 새로운 힌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자 그동안 미뤄왔던 이상함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서 있는 정류장 위에 달린 CCTV. 누가 봐도 낡아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고 렌즈는 먼지로 인해 흐릿하게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몇 달째 고장이라면 왜 관리사무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 순간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다가 수정 씨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 수정 씨. 혹시 이 CCTV 고장난 거 알고 계셨어요? 저번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예산 문제라고만 하고 정확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수정 씨는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엄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작년에 이거 수리한다고 예산 잡았다던데요? 왜 또 예산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상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처럼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간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까 적어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굵고 길게 적었습니다. CCTV 예산 사용처 불명, 회의록 기재 내용과 주민 증언 불일치, 예비비와 연계 가능성 높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방에서 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청소용역 아저씨들 2명 또 바뀌었대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죠? 근데 어제 새로 온 사람들 보셨어요? 청소는 안 하고 입대의 부회장하고만 얘기하던데. 수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점점 형태를 드러내는 기분이었어요. 청소 용역 직원들의 잦은 교체, 예비비 불투명, CCTV 고장 방치, 그리고 부회장 주변에서만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의문의 움직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정 씨는 더 이상 혼자 의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302동 엄마 단체방에서 예비비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 박진영 씨.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관리사무소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영 씨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하신 CCTV 예산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게 조금 있어서요. 몇 분 뒤 진영 씨에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드릴 얘기 많아요. 혹시 놀이터 벤치에서 볼까요? 그날 오후 2사람은 놀이터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2사람의 대화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관리사무소 가봤거든요. 근데 서류 달라고 할 때마다 자꾸 담당자가 없다느니 나중에 오세요 라느니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수정 씨는 그녀의 의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도요. 회의록도 이상했어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음이라 되어 있던데 주민들 얘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둘의 대화는 마치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2사람은 다음 주에 함께 관리사무소를 찾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무시받았던 요청도 둘이 가면 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 수정 씨는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나 생각보다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 그녀가 맞닥뜨릴 거대한 갈등의 전초전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또 다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속속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차장 LED 등 교체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경비실 에어컨 수리 비용 작년에 또 올랐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 상태는 더 나빠졌는데 비용은 올라요. 수정 씨는 이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손으로 굴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찾기 어려웠을 정보를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단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다. 결정권자가 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입대의 회장보다 부회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던 중 302동에서 오래 살던 노부부 한 팀이 엘리베이터에서 수정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관리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거 시작했으면 끝내야 돼요. 우리도 오래 살아서 알아요. 이 단지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말에 수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부부는 늘 조용하고 남일에 참견하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 이상함을 느꼈다는 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경비 아저씨들이 오래 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어요.
관리비가 이상하게 오르기 시작한 게 이 이야기는 수정 씨를 또 한 번 크게 자극했습니다. 경비원 교체와 관리비 상승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지금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부회장의 등장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것. 그녀는 머릿속에서 연도별로 단지의 변화와 관리비 추이를 떠올렸습니다. 경비원 교체, 청소 용역 교체, CCTV 미수리, 예비비 불명 관리비 인상.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부회장이 있었다. 수정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빠르게 실체를 드러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단지 관리비 고지서를 6년 전부터 전부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봐도 몰랐던 숫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청소 용역비,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부회장이 입대위로 들어온 해부터 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이걸 설계한 거야. 그리고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등록된 청소시설업체 이름을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 본 것입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아파트와 거래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특정 부동산 관리사무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의 대표 이름은 부회장 성 씨와 같았습니다. 수정 씨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설마 진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재빠르게 링크들을 저장했고 노트에 적어둔 단서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예비비 누락, CCTV 방치, 용역비 상승, 인사교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큰 줄기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의 끝에 있는 사람이 부회장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영 씨였습니다. 수정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내일 아침에 잠깐만 만나줄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서요. 문자를 보는 순간 수정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박진영 씨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0여 분 일찍 단지 놀이터 근처에 도착한 수정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어지럽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진영 씨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출력된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수정 씨, 이거 좀 봐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영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 몇 년간 단지에서 체결한 각종 용역 계약서 일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입대 회계 쪽 일을 했었거든요. 어제 얘기 나누다가 혹시나 싶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서류 속에는 용역 계약 비용이 유난히 높게 책정된 부분, 그리고 계약을 반복적으로 가져간 특정 업체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숫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검색하던 그 업체와 정확히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진영 씨는 계약서 하단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계약 입찰 방식이 수의 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번 정도면 그럴 수 있는데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수정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의 계약, 즉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했다는 의미. 그리고 그 계약이 매번 같은 업체라면 그건 단순히 편애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주변을 훑어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그냥 아이들 이야기 좀. 진영 씨가 급히 둘러댔지만 부회장은 믿지 않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서류 들고 아주 바쁘시네요. 관리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경계와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관리비가 계속 올라서요. 주민으로서 조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회장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보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오해할 만한 얘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 없이 말 돌리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진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수정 씨도 손끝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회장이 떠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진영 씨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정 씨 혹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요? 부회장 표정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수정 씨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던 건 부회장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그녀의 안쪽에서는 더 확고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영 씨,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누구도 이걸 밝힐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래 묻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진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길한 예감은 수정 씨의 뒤를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몇 시간 뒤 현실이 됩니다. 그날 오후 수정 씨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정 주민 맞으시죠? 오늘 오전에 단지 내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위에 사무소로 방문해 주세요. 그녀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신고, 의혹 유포, 누가, 어떻게? 그 순간 아침에 마주친 부회장의 눈빛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수정 씨는 잠시 멍해진 상태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의혹 유포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추스른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는 조용히 단서를 모아오는 단계였다면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자신만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전화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던 그 순간 문득 아침에 마주친 부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책임질 수도 있다는 으름장 같은 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과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움직였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압박에 무너졌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로 향하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남겼습니다. 바로 박진영 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어요. 의혹을 퍼뜨렸다고 저보고 방문하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영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외출해야 해서 바로는 못 가요. 근데 혹시나 해서 아까 부회장이 저한테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 답장을 보는 순간 수정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회장이 진영 씨에게까지 압박을 넣었다는 사실은 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멀지 않은 건물 1층에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말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수정 주민 맞으시죠? 부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요. 순간 수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회장이 전달했다고? 아까 있었던 일이 벌써 공식 문건처럼 전달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정중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짙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사실상 진짜 조사하러 다녔냐는 의미였습니다. 수정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으로서 관리비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더 당당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회장님께서는 주민 몇 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사무소에서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순간 수정 씨는 부회장이 주민 몇 명을 앞세워 불편함을 느꼈다는 형태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누구인지 떠올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회장과 자주 어울리던 소수의 입주민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가까운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의도적인 압박이고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리사무소 안쪽에서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표정으로 말이었습니다. 아, 오셨네요. 잠깐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씨. 부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점잖은 척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묘한 압박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안쪽에 작은 상담실을 가리키며 수정 씨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회장은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아침에 진영 씨와 함께 살펴보았던 계약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낯선 문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절제돼 있었지만 말끝은 명확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차분히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민 민원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였고 그 안에는 관리비 관련 허위 의혹 유포라는 문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란에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304동 주민, 207동 주민, 전부 부회장과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살짝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허위라니요. 저는 확인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 못하는 걸 함부로 말하면서 주민들 불안만 키우고 있잖아요. 그의 태도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신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압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수정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주민으로서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왜 관리비가 이렇게 오르는지, 왜 CCTV나 청소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지, 그걸 묻는 게 왜 잘못인가요? 그러자 부회장은 처음으로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습니다. 마치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정 씨, 그는 낮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게 말할 때 멈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겠습니까? 순간 수정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위협이었고 부회장이 이 문제를 단순한 오해 해소가 아닌 개입의 성격으로 다룬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그 말이 끝나자 부회장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업체들 몇 년째 같은 곳과 수의계약 반복하고 있는 것. 그 시점부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 업체 대표 이름, 부회장님 성함과 같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빠르게 미소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자 부회장은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업체 대표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걸 근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식이면 명예훼손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말의 끝에는 노골적이고 뚜렷한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셨나요? 입찰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거도 없이 소문을 돌리는 건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수정 씨는 입술을 물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왔는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신경 쓰이는 기척을 냈고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부회장님. 직원은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주민 몇 분이 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회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로? 직원은 주저하다가 말했다. 관리비 관련해서 이수정 씨 이야기를 들었다고 서류 열람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회장의 얼굴에서 짧게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로 덮어버렸습니다. 수정 씨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섞인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 나 혼자 아니구나.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수정 씨, 앞으로의 행동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지만 수정 씨는 그가 잠시 뒤 어디선가 폭발하듯 화를 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밖에 서 있는 주민 3명이 수정 씨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수정 씨 맞죠? 우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가봅시다. 관리비 사용 내역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요. 그 순간 수정 씨의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심이 아니라 이미 여러 주민이 느끼고 있던 집단적 진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민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정 씨는 우편함에서 이상하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봉투 앞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찾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본처럼 보이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수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거액의 입금 기록이 날짜별로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와 계약된 용역업체 이름과 같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 타고 올라가면 어떤 회사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그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회사는 부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죠. 숨이 턱 막혀 수정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 정도까지 해왔던 거야? 그동안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변화, 근거 없이 오르던 관리비, 용역업체 교체, 설명되지 않는 예비비 사용, 심지어 CCTV 고장 방치까지 모든 것이 빼돌린 돈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부회장의 몰락을 결정지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수정 씨는 그 서류를 들고 단지 대표자 비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부회장은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저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임된 상태라 발언권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발악해 보려는 듯 보였죠. 주민들은 그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수정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대표자는 서류를 넘기다가 순간 손을 멈추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다른 주민 대표들도 장단지며 하나씩 페이지를 넘기다가 숨을 삼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놀라서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분노에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부회장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한 겁니다. 난 몰랐어요. 정말 난.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승인 도장은 당신 겁니다. 당신 모르게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부회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힘이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수정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통쾌함이 섞였지만 그 뒤에는 묘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누군가의 작은 악의가 이렇게 큰 파국을 불러온 현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단지도 주민들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부회장은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되었고 아파트 단지 전체는 초유의 관리비 정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뒤틀렸던 구조가 하나씩 바로잡혔고 기록들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정 씨를 볼 때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야 집이 집 같아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마트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그날 밤 수정 씨는 집 안거실 등만 켜놓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떠올리니 어느 순간 목이 메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했던 일,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번엔 자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듯 그녀는 한 번 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잘못도 계속 묻히면 언젠가 큰 재난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그 재난을 멈출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 언제든 제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밝히면 어떤 어둠도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